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 선생님입니다. 오늘 2020년 경찰 1차 영어 독해 파트 17번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예요. 빈칸 추론 문제 푸는 거 이미 말씀드렸고요. 빈칸이 2개 있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연결어 아니고요. 어휘 느낌 문제인데 이거 푸는 방식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번에는 우리가 다 읽고 나서 연결을 집어넣는데 요번에는 해당 부분 어느 정도 읽고 나서 앞뒤 읽고 나서 그 문맥에서 바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이 방식은 빈칸의 그 틀 그대로 갑니다. 먼저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The sun is slowly getting brighter. The sun, 태양은. 여러분 태양 앞에 더가 붙는 이유 아세요? 이거 혹시 궁금하니 유일해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유일해서가 아니에요. 이 더가 붙는 이유는 유일한 건 더가 안 붙습니다. 영어에 진짜로. 사람 이름 앞에 더 붙이는 건 본 적 있어요? 더 상변 선생 불가능합니다. 영어 선생이 자격이 없어 보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잖아요. 유일한 건 더가 붙을 수가 없다고. 근데 sun 같은 경우는 더가 붙었잖아. 유일해서가 아니라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유대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해오리 강의에 설명해놨으니까 보세요. 아시겠죠? The sun is slowly getting brighter. 태양이 천천히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As its core, 그것의 핵이 contraction하고 응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heats up, 그러면서 가열되면서. 그럼 이렇게 응축되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주사기에다 공기 넣고 이렇게 압력을 가면 거기 안에 공기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단열 압축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얘기 있죠. 그죠? 가열이 된대요. 그 다음에 in a million years, 10억 년 후에 It will be about 10% brighter than today. 태양은 대략 10% 더 밝아질 거래. 오늘날보다. 더 밝아질 거래요. 지금도 충분히 밝은데. 그래서 heating the planet to an uncomfortable degree. heating, 가열할 거란 얘기입니다. The planet. 행성. 그 행성이 어딥니까? 정해졌잖아. 이게 여러분 정해지면 덜을 붙이는 거야. 우리가 글쓴이가 그 덜을 썼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무슨 말인지 알지?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행성이 없는데 왜 더가 붙었습니까? 그 행성이 어디겠어요? 특정이 되잖아. 어디야? 지구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공유하니까 덜을 붙인 거라고. 그래서 지구를 불편한 정도로다가 가열시킬 거래요. 이해됐어요? 당연하지. 10% 뜨거워지면 장난 아니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10%만 뜨거워져도. 그러니까 100도였으면 10%면 110도가 되는 거거든. 그지 않아? 그런가요? 실제로 지구의 온도가 10%만 뜨거워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to an uncomfortable degree. 태양이 10% 뜨거워지면 지구는 100% 뜨거워질지도 몰라요.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편한 정도로다가 가열시킬 거래. 그 다음에 물이라는 것이 어떤 물이냐면 from the ocean까지 앞에 있는 물을 꾸며준다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기역부터 시작해서 그 oceans까지가 월을 꾸며줘요.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from이라는 것은 뭔가 출발점을 나타내잖아. 바다로부터 뭐뭐한 그 물이라는 것이 may set off. 촉발시킬 수 있다, 출발시킬 수 있다. 뭐를 a runaway greenhouse effect. 걷잡을 수 없는 온실가스 효과를 촉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온실가스 효과냐면 that turns 바꾼대요. 지구를 뭐로다가 비너스의 금성의 축축한 버전으로 바꾼대요. 그죠? 그래서 둘러싸인대. 당연히 지구겠죠. 지구가 둘러싸이는 거지. 영구적으로 짙은 흰색의 그 구름의 그 블랭킷, 담요니까 구름의 덮개로다가 둘러싸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일단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았으니까 기억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accumulating, 모인다는 거지. evaporating, 증발한다는 얘기고, flow는 흐른다는 얘기고, siev이란 거는 스며든다는 얘기인데 지금 구조상으로 봤을 때 accumulating from the oceans, 바다로부터 모여들은 물이 바다로부터 물이 왜 모여들죠? 바다로부터 물이 모여들어요. 왜? 이건 이상하고 일단 두 번째 evaporating from the oceans, 바다로부터 증발한 물이. 바다로부터 증발하면 당연히 from이라는 게 원래 출발해서 멀어지는 거거든. 바다에서 물 수준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하늘 위로. 뜨거워졌으니까. 합당하네. 당연하네. 뜨거워졌으니까 증발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eep이었나요? seeping from the oceans. 그럼 seep이라는 말은 스며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바다로부터 스며들면요. 지각으로 스며들어야지. 그잖아요? 스며든다는 건 액체가 액체 상태로다가 간다는 거지. 기체 상태로 가는 게 스며든다고 얘기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스며드는 건 바다에서 출발했으면 대륙 지각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니까 seep이라는 말이 만약에 from이랑 쓰면 뒤에 into라든지 to라는 말이 쓰였을 것 같아. 그 into라는 말이 없으면 seep은 어색해, 이 표현 자체에서. 그래서 seep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까먹었어요. 아, seep이 네 번째구나. 이게 안 돼. flowing이 뭐야? 흐른다는 얘기인데 잠깐만, 딴 게 나오죠? flow는 흐른다라는 얘기인데요. 바다로부터 흘러요? 바다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flowing from the oceans. 바다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어디로 흘러나옵니까? 이것도 이상하다고. 그래서 내용상으로 될 수 있는 게 evaporating 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야, 물이 증발했으니까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축축한 버전의 비너스가 되면서 두꺼운 흰색 구름이 생긴 거 아니야, 구름. 그러니까 구름이 생기려면 이게 여러분들 흘러요? 흐르면 구름이 생깁니까? 그러면 냇가에 가면은 구름 생겼겠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된다. 이거 너무 쉽다. 문제도 아니구만 이거. 이거 문제도 아니네. 이거 너무 쉽대. 이거 정답이네 이거. 그잖아? 더 가봅시다. 일단 겸손하게. 그 다음에 or the transformation. 하지만 그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transform이라고 형태를 바꾼다는 얘기죠. 그 변화가 may take some time.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앞에서 얘기했던 건 무슨 말이에요? 급변한다는 얘기지. 확 변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점진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and be more gentle. 더 부드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진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with an increasingly hot and cloudy atmosphere. 점점 더 뜨거워지고 구름이 많아지는 대기. able to shelter. 근데 이걸 어떤 대기냐면 able to shelter. 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shelter라는 게 원래 은신처라는 뜻이 있죠. 그죠? 살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그 미생물을 살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for some time.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이해됐습니까? 요 구조 한번 다시 볼게요. With an increasingly hot and cloudy atmosphere, able to shelter microbial life for some time. With 그 다음에 이거 with의 목적어가 나온 것이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구름이 많아진 대기인데 able to shelter. 이 able to shelter를 꾸미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with 목적어 장소 상태로 볼 수도 있겠네요. 몸한 채로. 그죠? 점점 증가하는 뜨거운 그다음에 구름 낀 그런 대기가 그런 미생물들을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살 수 있게 하는 채로 이게 점점 시간이 약간의 시간이 걸려서 더 부드럽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either way. 그럼 either way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쨌든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건 이 급진적으로 일어나든가 점점 일어나 둘 중에 하나로 일어나겠지. 그래서 어느 방식이든 간에 알겠어요? 이들은 둘일 때만 쓰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간에 이것도 중요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앞에 두 가지가 나왔어야지 either way란 말 나올 수 있어요. 어느 방식이든 간에 water will escape into the stratosphere. 그 물이라는 것은 탈출할 거란 얘기야. 성층권으로. 그 물이 성층으로 탈출하는 방법 뭐예요? 흘러서 갈 수는 없잖아. 증발이죠. 맞죠? 그래서 evaporating이 아까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be broken down. 이게 분해가 될 거란 얘기죠. by ultraviolet light. 그 자외선에 의해서 into oxygen and hydrogen. 분해가 돼서 뭐가 된대요? 산소와 수소로 바뀔 거란 얘기야. Oxygen will be left in the stratosphere. 그 산소라고 하는 것은 성층권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산소가 성층권에 남아 있을 거란 얘기예요. Perhaps 아마도 니은할 거란 얘기야. aliens를 into thinking 생각하도록. 여러분들 지금 어떤 동사가 하나 나온 것이고, 그죠? 동사가 나온 것이고 A into B가 나왔어요. 어떤 동사가 나오고 A가 나오고 into B가 나왔어.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별로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 이 전치사일 건데 동사 뒤에 특정한 전치사가 나온다고 하면 이 동사 아무나 못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A as B가 나오면 거의 동사 90% 이상 간주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퉁칠 수 있어요. 그럼 into가 나왔다는 것도 이건 이 동사라는 게 A를 B로 다 바꿔주는 뭔가다. A가 지금 B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into가 쓰이면 A가 B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liens가 이 외계인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야. aliens를 생각하는 결과로다가 만드는 거거든. 그럼 이 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생각하게 하냐면 그 행성. 그래서 그 행성이 뭐야? 지구가 여전히 거주되고 있다. 여전히 거주되고 있다는 얘기 뭐야? 생명체가 있다. 산소가 있네. 외계인이 봤어. 산소가 있네. 산소는 뭐의 증거야? 호흡의 증거잖아. 그럼 산소라는 것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야? 생명체가 있는 거야. 그럼 이 행성에 산소 있으니까 생명체 있겠네? 라고 생각하게 니은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더 읽어봅시다. 반면에 그 하이드로진은 수소는 가벼워요. 충분히 탈출할 정도로 우주 공간으로.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leak away, 새나갈 거란 얘기야. 지구에서 새서 나갈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수소가 물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데 수소 다 날아가 버리니까 산소만 대기에 남아있고. 이해됐어요? 생명체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근데 에일리언즈는 있을 거라고 착각하겠지. 그죠? 니은에 뭐 들어가 보자. misunderstanding. 내용사로 돼 보이죠. 그죠? misunderstanding은 여러분들 잘 봐봐. mis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가 뭔가를 잘못 해석한다, 이해한다는 얘기지. understand 한다는 건 주어가 이해한다는 거 아니야. misunderstand는 목적을 잘못 이해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이 aliens를 오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의미 조심해야 돼. 얘네들을 오해시킨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는 건 해석 자체에 능력이 없는 거야. 그 외계인들을 오해해서 이 에일리언들을 오해해서 into thinking. 이것도 이상해. misunderstand A into B 꼴이 쓰일지 모르겠어요. 의미상으로 안 맞아 보여. 그래서 얘는 일단 보류. 그 다음에 두 번째 mislead 하는 건 뭐야? lead가 이끄는 거 아니야. 잘못 이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잘못 이끌어 외계인들을 그래서 생각하게 만들어. 착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지. 맞잖아. 이건 맞잖아요. 이해됐어요? mislead는 A into B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 잘못 이끌고 가는 거야. A를 어디로? B 안으로. 어울려 뜻이. 이해됐어? 세 번째 persuading. 설득하는 거야. 목적어를 설득해서 B 안으로 들어가. 이것도 의미상으로는 돼 보여. 실제 구조가 그렇게 쓸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인트랑 어울려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왜 설득합니까? 내용상으로. 설득해요? 응? 설득할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설득합니까? 지금 지구에 아무도 없는데. 다 죽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설득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expel이라는 건 뭐야? 쫓아내는 건데. 쫓아낸다는 것에 어울리는 전치사 누구니? from이지. 쫓아내는데 어떻게 into로 쫓아내? 이래서 어디로부터 쫓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expel A into B는 가능한 구조가 아니에요. expel A from B는 가능하지. aliens를 from the planet 그러면 그 행성으로부터 쫓아낸다. 이거는 가능하지. 이해됐어요? expel은 into랑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죠? 생각 속으로 쫓아낸다.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합당하게 상식적으로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4번 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sib의 의미도 모르고 expel의 의미도 모르는 거야. 전치사는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앞에 동사의 뜻을 몰라도요. 이 전치사 가지고 이 동사의 뜻을 추론하는 게 가능해져. 왜냐하면 전치사하고 동사 함부로 쓰이는 게 아니야. 어울릴 때만 쓸 수 있다고. 강사들 중에는 분명히 이 동사 쓰였으니까 이 전치사 이렇게 쓸 때 이거하고 막 해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지금 익스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성립이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미스언더스탠딩은 지금 이 오해시킨다는 게 아니야. 미스언더스탠딩은 오해한다는 거예요. 주어가 에일리언즈를 오해한다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될 수 있는 건 이건데 지금 설득할 사람도 없고 설득할 주체가 나올 수도 않잖아. 이거밖에 될 게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여러분들 이 문장 한번 볼게요. Oxygen will be left in the stratosphere. 산소가 남아있을 거란 얘기지. 성층권에. 그 다음에 대시가 써 있는데요. 이 대시라는 것이 컴마랑 거의 비슷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컴마 있으면 삽입이라고 하잖아. 대시가 쓰이기도 해요.
컴마하고 내시는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시는 컴마의 역할을 하고 있어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perhaps 다음에 misleading이 나왔는데 지금 misleading의 주어가 누구냐는 얘기야. 그 얘기 좀 해보려고. misleading이 뭘 줄여서 이게 만들어졌느냐? 이거예요. which, 컴마 있었고 which perhaps 그 다음에 misleading, mislead 다시요. 뭐 will mislead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무튼간에 중요한 거 아니고 일단 간단하게 해서 가봅시다. 그냥 그 사실이 아마도 오해시킨다. 오해시킨다. 시제는 그냥 무시할게요. 라고 해서 이 위치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위치는 뭘 받아주는 거야? 컴마 위치 해가지고 이거 개수정법으로 앞절을 받아주는 거야. 앞절. 다시 말하면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이 받아주고 있는 주어가 이거란 얘기야. 산소가 지금 성층권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야. 산소가 성층권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오도시킬 거란 얘기야. 잘못 이끌어갈 거란 얘기야. 이 에일리언즈 착각하게 만들 거란 얘기야. 착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앞절인데 주어가 앞절일 때 주어가 잘못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앞에 절의 내용이 잘못 이해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앞에 절의 내용이 설득한다는 것도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득한다는 건 되게 의지가 있어. 그렇지 않아? 너 일로 와봐. 내 강의 좀 들어볼래? 내 강의 사실 좋거든. 이거 딴 데서 못 듣는 설명이잖아. 뭐 이러면서 이 설득하는 거는 의식이 있는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지 앞절이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쫓아낸다는 것 앞절이 쫓아냅니까 뭐를? 그 사실이 사실이 쫓아낸다? 사실이 쫓아낸다? 그 사실이 이상하네요. 이거 의미상으로 이상합니다. 될 수 있는 게 사실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어가 앞절이라는 것만 알면 mislead라는 거, 그 사실이 이 외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오도시킬 수 있어. 잘못 이끌 수 있어. 이것만 가능해.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정답은 2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사실 나라면 이렇게 문제 안 냅니다. 이건 너무 내록선 쉽게 낸 거거든. 이거 쉬운 문제예요. 지문이 어렵지 문제 자체는 쉬운 겁니다. 그 문제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확실하잖아. 틀릴 수 없게 나온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틀릴 수 없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래는 그러니까 빈칸을 출제할 때요. 그 초창기 수능에서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빈칸이 있었고 그다음에 투월드가 있었어. 여기 명사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선생님은 이것만 보고 초창기에 이거 수능 문제 많았거든요. attitude예요, 정답이. 태도입니다. 왜냐면 태도는 방향성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아빠를 대할 때의 태도와 남자친구 대할 때의 태도 같니? 다르지. 방향성이 있다고. 그래서 attitude toward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췄어요. 이렇게 뒤에 전치사 가지고 추론할 수 있게 내지 않는다고 요즘에는. 옛날에만 그랬어요. 평가원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익스펠 같은 경우는 전혀 될 수가 없다고. 인투랑 쓰이질 않는다고요. 이거는 프로가 낸 게 아니라 아마추어가 낸 거야. 선생님 수준에서는 이렇게 안 냅니다. 인투가 쓰이는 동사를 다 찾아가지고 A into B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 없는 동사들인데 틀리게 만드는. 그렇게 출제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문제 품질이 더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건 선생님이 출제자의 눈으로 봤을 때의 문제점인 것이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더 쉬워. 말도 안 되는 거야.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경찰 1차 영어 몇 번인가요 이게? 17번 빈칸 두 단어 빈칸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점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